462억 7천만 달러, 새해 첫 달 받아든 수출 성적표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에 한파가 불어닥친 건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계속 나빠진 탓이 큽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수출 규모만 보면 올해 1월 수출액은 60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44%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수출액이 30%나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탓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벌어들인 돈은 2,700억 원, 8조 원 넘게 벌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97% 떨어졌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단위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IT 업체가 재고가 늘어나 있고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반기 중에는 실적 반등이 어렵고 현재와 같은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구글, 아마존, 메타 등 해외 기업의 상황도 풀려야 합니다. 수출은 부진한데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월 무역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가 됐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산다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작년 6월에 기획재정부, 작년 10월에 IMF를 보면 사실 우리가 훨씬 더 한 달 전이긴 하지만 좋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좋게 보다가 한 달 전엔 나쁘게 보고 이런 예측치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대처도 잘못되잖아요. 당시에 정부의 대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항상 공공발주 등을 통해서 경기를 호전시킬 마중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 최근에는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망치에 대한 어떤 편차도 물론 지적일 수도 있지만요. 예.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도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좀 딜레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정 지출에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작년 6월에 저렇게 2.5% 정도 할 거예요라고 했다가 사실은 그다음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거든요. 한두 달 정도 뒤에. 그래서 세수 감소액이 연평균 앞으로 5년 동안 13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 지출이 힘들다고 하는데 작년에 앞으로 세금을 많이 깎아줄게요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는 정부에서 세금을 덜 거둘 테니 자발적인 경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민간 경제가 지금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단순히 세수 인하를 통해서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될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경기가 아직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고용 부분은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을 상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민간도 정부도 경기 상승에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하방으로 재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를 자극하는데 그냥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경제가 급격히 전망치보다 안 좋아졌는데 재정 부담이 현재는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본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물가 걱정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돈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온 다음에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채를 너무 발행해서 그 빚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더 이상 정부의 국가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좀 낮추면서 유지하면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 또 딜레마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반도체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번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을 더욱더 진흥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기조 중에 하나가 세액공제예요. 투자 세액공제죠. 맞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정 투여를 아니면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익이 남은 것들 중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 세금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세액 공제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업이 이익이 있어야 되고 일단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이익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이 이익도 줄어드는 마당에 투자는 또 더욱더 미뤄질 수밖에 없겠죠. 예. 따라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안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던 그 노선 전략 전술을 지금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경기가 더더욱 안 좋아진다라는 우려가 생길 경우에는 지금 당초 계획들은 있으셨겠지만 그 계획을 수정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불 끌어 나서야겠다라는 논의도 아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불 끌어간다는 건 뭔가요? 이제 불 끌어가려면 먼 미래를 본 SOC 투자라든가 인프라 조성을 정부가 미리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메타버스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 예전에도 IMF 직전에는 예. 그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인터넷 망 구축한다라고 해서 초기에 투자를 했고 그게 지금의 ICT 분야의 붐업을 이루는데 기초가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옛날 메가땡땡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광역망 투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새로운 IT라는 산업이 붐을 이뤘던 거죠. 그걸로 IMF도 극복했고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초기였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는 인터넷은 숙성된 산업이고 예. 그 다음에 또 번창할 산업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전기 자동차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새로운 에너지 부분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SOC에 해당되는 인프라를 쫙 깔아주는 게 그나마 경기를 선순환으로 바꾸는 기폭제가 근데 되거든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일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정부를 한다면서 사실은 사람도 많이 고용해서 어떤 전산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걸로 해서 그쪽에 정부 지출이 들어가면서 경제가 도는 효과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이른바 투자 승수라고 하죠. 그런 효과가 났더라. 말씀하신 대로 큰 정말 간선망을 까는 그런 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 와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런 것들만 일부 이제 임금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좀 투자 승수가 낮더라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건 뭐 사실입니다. 단순히 고용을 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예. 디지털화한다라는 사업.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특히 어쩔 수 없이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1차 벤더, 2차 벤더가 움직이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진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이 조금 더 활기를 필 수 있는 여러 터전을 제공해 줬었을 때 예. 거기에 여러 하청업체와 또 고용과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큰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거해주는 그 전략도 고용과 함께 같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